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태리 남부 해안의 휴양지 포르고 에그나치에서 G7이 열렸습니다. 얘네들 보면 뭐가 좋은지 희희낙낙입니다. 좋은 피크닉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과 안보 보장, 테러 제재, 중국의 산업능력 과잉 등 여러 뉴스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은 위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G7에서 나온 이슈들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과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도 이태리 G7의 위상을 아주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6마리의 레임덕과 조르지아 멜로니, 2024년 G7의 클래스를 만나보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열리는 G7은 서방 세력의 과시라기보다는 최후의 만찬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고 우파 정당들이 유럽의 권력 중심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세계는 G7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G7의 참석자 대부분은 선거나 국내 위기로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과 영국의 리시 수낙은 둘 다 자신들의 침체된 운명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굴욕을 당했고 곧 타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9년 동안 캐나다 총리를 지낸 저스틴 트루도도 자신의 미친 잡을 그만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도 국내에서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또 81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총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은 심각한 패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이보 날더를 인용해 멜로니를 제외하면 G7 정상회담의 지도자들은 모두 매우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는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바이든은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숄츠와 마크롱은 약해졌고 수낙은 걷는 데드맨이고 기시다도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로니 하나만 레임덕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세계 9위인 이태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G7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나만 종이돈으로 그냥저냥 버틸 뿐 나머지 국가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멜로니는 변화하는 세상을 향한 몸짓으로 비서구 리더들도 초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 알제리, 케냐 등을 초청했는데 이 가운데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그에게 참석을 간청했지만 이슬람교 행사 하지와 관련해 바쁘다는 구실로 멜로니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조르지아 멜로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G7 정상들이 동결된 러시아 투자 자산에서 얻은 수입을 키예프에 대한 대출 보증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3,250억 달러 규모입니다. G7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이자로 상환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입니다. 또 G7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양국 간 10년 동안의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끈이 다 떨어진 G7의 6 레임덕들이 남의 나라 자산을 강탈해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젤렌스키를 돕겠다는 것이나 다 망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나 모두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들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있다는 폴리티코의 평가는 아주 적극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